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군 전투기에 실린 실전용 폭탄이 한낮에 마을을 덮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종사의 실수로 잘못 투하된 폭탄 8발 탓에 15명이 다치고 마을은 폐허처럼 변했습니다. 먼저 정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물차 한 대가 마을로 들어서는 순간 큰 폭발과 함께 화염이 치솟습니다. 건물 잔해와 나뭇가지가 날리고 곧이어 희뿌연 연기가 주변을 집어삼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집이 다 날아갔어. 몰라. 뭐가 터졌어. 오늘 오전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 갑자기 폭탄 8발이 잇따라 떨어졌습니다.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한 우리 군 전투기에서 투하한 폭탄이었습니다. 10시 4분경 공군 KF-16에서 MK-82 일반 폭탄 8발이 비정상 투하되어 사격장 외부 지역에 낙탄되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도로에서도 연기구름이 목격될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폭탄을 맞은 마을은 폐허가 됐습니다. 건물 지붕이 내려앉았고 주택 뒤쪽은 아예 움푹 패였습니다. 네, 보시면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고 틀까지 완전히 부서진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은 안전상의 이유로 경찰이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이야. 근데 다 망가져서 우리 집뿐 아니야. 그 동네는 다 없어졌어. 군인 5명을 포함해 15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2명은 어깨와 얼굴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택 5채와 성당, 창고와 비닐하우스는 물론 화물차도 파손됐습니다. 군 당국은 일단 조종사가 비행 준비 과정에서 폭탄을 떨어뜨릴 좌표를 잘못 입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목표 장소인 훈련장이 아닌 마을 주변으로 좌표를 잘못 입력했고 이 때문에 표적보다 8km가량 앞서 폭탄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간 연습용 폭탄이 잘못 떨어진 적은 있지만 전투기 훈련 중 실전용 폭탄이 떨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군과 경찰이 사고 조사에 나선 가운데 포천시는 추가 붕괴 등을 우려해 주민들을 마을 회관 등으로 대피시켰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오늘 오폭 사고 원인에 대해 군 당국은 조종사의 실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훈련 중이던 전투기 조종사가 폭탄 투하 지점 좌표를 잘못 입력했다는 건데요. 조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 훈련장에서 실시된 한미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전투기들은 훈련장의 목표 지점에 폭탄을 투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0시 4분 KF-16 전투기 2대가 사격장에서 8km 못 미친 민가 주변에 8발의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8발 모두 불발탄 없이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공군은 조종사가 비행 준비 과정에서 잘못된 좌표를 입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정상 투하 원인은 현재까지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로 파악되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는 이륙 전 목표 지점의 좌표가 입력된 기기를 전투기에 장착하면서 1단계 확인을 합니다. 이후 공중에서 육안으로 좌표를 식별하는 2단계를 거쳐 사격을 하게 되는데 1단계부터 잘못이 있었다고 공군은 밝혔습니다. 8km의 오차거리는 상공에서 1mm의 수준이어서 2단계에서 육안으로는 잘못을 식별하기 어렵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좌표를 잘못 입력한 전투기는 한 대였지만 편대가 폭탄을 동시에 투하하는 훈련을 하고 있어서 전투기 2대가 모두 연쇄적으로 오폭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가에 떨어진 MK-82 폭탄은 무게 250kg에 달하는 재래식 폭탄으로 건물이나 교량을 파괴하는 데 사용됩니다. 축구장 1개 정도의 면적까지 폭탄 파편 등으로 피해를 입힐 수 있고 한 번 투하하면 직경 8m, 깊이 2.4m의 웅덩이를 만드는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전투기들은 훈련용 모의 폭탄이 아닌 실전에서 사용되는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번 오폭 사고는 지난 1998년 인천 연수구의 공군 방공포부대에서 나이키 지대공 미사일이 잘못 발사돼 공중에서 터지면서 민간인 9명이 다친 이후로 가장 큰 규모로 추산됩니다. 공군은 공군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주민 피해를 보상할 방안 등을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폭 사고가 난 훈련 현장엔 김명수 합참의장과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함께 나와 훈련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금과 다른 차원에서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뻔한 건데 공군이 사고 사실을 발표한 건 사고 발생 100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훈련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 FS 연습을 앞두고 실시됐습니다. 육군 전차와 공군 전투기 등이 동시에 참가하는 올해 첫 연합합동 실사격 훈련이었습니다. 오폭 사고 직후엔 미군과의 합동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북한군의 전략 및 전술, 전력 변화 등 현실적인 위협을 시나리오에 반영하여 한미 동맹의 연합방위 태세와 대응 능력을 제고할. What we are doing right now is building our readiness, our capability, and our interoperability to ensure that we can defend the Republic of Korea against any threat. 하지만 브리핑에서 오폭 사고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시각 경찰과 소방서에서 피해 규모가 전해지며 사고 경위를 두고 혼란은 커지고 있었습니다. 오폭 발생 100분이 지난 뒤 공군은 그제서야 사고 경위 등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훈련 현장에는 김명수 합참의장과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함께 나와 있었습니다. 한미연합 FS 연습을 앞두고 실시하는 첫 한미연합훈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공군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오폭사고를 일으킨 겁니다. 국방부는 오폭사고 이후 한미 양국 지휘 간의 현장 방문 보도자료 배포를 부랴부랴 취소했습니다. 오후엔 김선호 국방부 차관도 여당 의원들과 현장을 찾았습니다. 김선호 차관은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끝날 때까지 정군의 실사격 훈련을 전면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좀 계획된 훈련들이 있었는데 좀 포탄 사격과 관련된 훈련은 저희가 안전점검을 한 후에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올해 FS 연습에서 우리군은 미군과 16건의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오늘 오폭사고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들어 처음으로 실시될 예정이었던 한미 연합훈련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세 차례나 막아섰던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오늘 이례적으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린 건데요. 경찰의 손을 들어준 셈인데, 자, 서울고검 연결하겠습니다. 김상훈 기자 전해주십시오. 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조금 전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앞서 김 차장에 대해 3차례, 이 본부장은 2차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는데요.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9명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비공개 회의를 열어 경찰 손을 들어준 겁니다. 6대3, 심의위원 9명 중 6명이 구속영장 청구에 찬성했습니다. 김성훈 차장 등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습니다. 또 12.3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들이 주로 소통해 이른바 내란폰으로 불리는 경호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혐의는 충분히 소명됐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해 왔는데요. 오늘도 공조수사본부 관계자 3명이 심의위에 출석해 김 차장이 경호처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막고 비화폰 서버 확보 시도를 방해했다는 점 등을 증거인멸 정황으로 내세웠습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미 구속 기소돼 체포 방해와 관련해 재범 우려가 없고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는데요. 권고에 불과하지만 심의위가 경찰 판단에 힘을 실어주면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재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심의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고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조금 전 입장을 내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정당했다는 걸 인정받은 만큼 향후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결정은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영장심의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지금까지 심의된 16건 가운데 영장 청구 적정으로 경찰 손을 들어준 건 단 한 번뿐이었는데 이번이 두 번째로 기록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이 이러한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비화폰 수사를 막는 문지기 역할을 했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결국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과 군 수뇌부 그리고 김건희 여사 등에게 지급돼 내란의 블랙박스로 불려온 비화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어서 이준희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화폰으로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경호처에서 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구속 수감된 곽종근, 이진우, 여인영 전 사령관은 물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이상민, 박성재 등 국무위원, 민간인이었던 노상원 전 사령관까지 계엄에 깊숙이 개입된 인물들은 모두 비화폰을 갖고 있었습니다. 비화폰은 보감청이 불가능하고 통화 녹음도 안 되지만 통화 기록은 경호처 서버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김성훈 차장이 이끄는 경호처에 의해 압수수색은 번번이 가로막혔습니다. 김 차장이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인 12월 7일 전체 단말기 내 데이터 삭제를 지시한 문건도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압수수색이 가로막힌 동안 자체 규정이라는 이유로 비화폰 서버는 이틀마다 지워졌습니다. 이틀마다 자동 삭제되게 돼 있습니다. 자동 삭제되어 있는 걸 제가 지시할 이유도 없습니다.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강제 수사를 검찰이 막아서면서 또 다른 의혹을 키웠습니다. 이진동 대검차장이 김용현 전 장관 조사 전 서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김 전 장관이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지급된 비화폰으로 통화했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 영장심의위 결정으로 김 차장에 대한 강제 수사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신병을 경찰이 모두 확보하게 될 경우 압수수색 등 비화폰 수사가 본격적으로 가능해질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서버에 남아있는 수발신 내역을 분석하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군 경찰 수뇌부와 통화한 시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3 내란 사태의 전말을 보다 명백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 김 차장 변호인은 아쉬운 결과라면서 영장이 청구되면 절차에 맞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래 경찰이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인 가포 비상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나라의 국무총리를 지냈으면서도 이제는 심지어 폭동까지 선동하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를 비롯해서 헌법재판소 그리고 재판관들을 겨냥하는 극우 세력의 위협이 심각하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헌재는 물론 법원과 언론사 그리고 서울구치소 등의 경비를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혜선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앞에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위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헌법재판관들을 겁박하면서 노골적으로 폭동을 선동하는 듯한 발언까지 전직 국무총리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불망에도 불구하고 만약 헌법재판소가 정당성과 절차적 합법성을 모두 상실한 이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번져가는 이런 폭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엔 선고 당일 모든 국민들은 헌법재판소로 모여야 한다며 탄핵이 선고되면 경찰 차벽을 기어오르고 재판소 문짝을 뜯어내자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서부지법 폭동전과 비슷한 조짐이 이어지자 경찰은 선고 당일 서울의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인 가포 비상을 내리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선고 기일이 정해지면 헌법재판소는 물론 서울중앙지법과 서부지법 등 사법부, 또 국회와 여야 당사가 있는 여의도,
또 MBC 등 주요 언론사는 물론 윤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도 경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도 경찰은 서울에 가포 비상을 발령하고 2만 1,000여 명을 투입했지만 집회 참가자 일부가 경찰 버스를 탈취하는 등 충돌이 벌어져 5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특히 헌법재판소 주변은 경찰 특공대까지 투입해 접근을 차단하고 현장 지휘관 판단으로 캡사이신 최루액과 3단봉 사용도 적극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 등 외교시설에도 경찰이 추가로 배치됩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중국 선거 개입설 등 근거 없는 주장을 퍼뜨리며 중국 혐오를 조장하고 일부는 실제 대사관 난입까지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등 각 지방에도 시위 예상 지역에 대한 대비 계획을 마련하고 인력 차출과 지원 방안을 세우라는 지침이 전달됐습니다. 헌법재판소 주변 학교들은 선고 당일 재량 휴업을 검토하고 있고 서울교통공사도 인파가 몰릴 경우 3호선 안국역을 폐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또 다른 뇌관인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가 한창입니다. 검찰은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명 씨를 불러 조사를 이어갔는데요. 명 씨가 정치판에서 어떻게 인맥을 넓히며 영향력을 키워왔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만한 사진들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먼저 박솔립 기자의 보도입니다. 명태균 씨와 정치인들이 단둘이서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안철수, 이준석, 김종인 등 모두 유력 정치인들입니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명 씨가 휴대폰 포렌식을 맡긴 사설업체를 압수했더니 명 씨 휴대폰에서 이것 말고도 추가로 사진 파일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완수 경남도 지사가 나란히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윤 대통령이 반려견을 안고 있습니다. 명 씨는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 자택에서 자신이 직접 찍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6일 명 씨가 박 지사를 윤 대통령 자택에 데려갔다고 주장한 그날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명 씨가 함께 찍은 사진도 나왔습니다. 명 씨는 2024년 8월 강원도청에 방문했을 무렵이라며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도 함께 식사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명 씨는 박완수, 김진태 두 지사가 공천을 받는데 자신이 힘을 썼다고 주장하지만 두 사람 모두 정당하게 공천을 받은 거라며 명 씨 개입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진태는 사모가 반밖에 몰라. 반은 명태균이가 뒤에서 했다는 거는 알지. 명 씨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함께 찍은 사진, 김영선 전 의원과 김종인 전 위원장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도 있습니다. 유력 정치인들과 명 씨의 친분을 뒷받침할 사진들이 발견된 겁니다. 검찰은 또 명 씨와 김건희 여사 사이 금전 거래를 보여주는 봉투 사진도 확보했습니다. 겉에 코바나라고 적혀 있습니다. 명 씨는 2021년 추석쯤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받았다며 금액은 기억나지 않는다. 저에게는 큰 돈이고 김 여사에게는 작은 돈인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명 씨가 지난해 12월 12일 검찰에 자진 제출한 휴대폰 세대와 USB는 아직 분석이 진행 중이라 검찰 포렌식 결과에 따라 추가로 명 씨와 정치인들의 연결고리가 드러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그럼 명태균 씨 사건 수사 중인 창원지검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세영 기자, 검찰이 명태균 씨를 다시 불렀는데 오늘은 어떤 의혹에 질문이 집중됐습니까? 네, 검찰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창원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명태균 씨를 이곳 창원지검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사는 10시간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검찰은 지난주 2차례 조사했는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추가 조사에 나선 겁니다. 오늘은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관련돼 있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한 질문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보궐선거 당시 명 씨를 2번 보고 관계를 끊었고 여론조사도 받은 적 없다고 했는데요. 검찰은 명 씨를 상대로 오 시장 말이 맞는지 교차 검증하고 있습니다. 명 씨는 이번 수사에 자신이 있는 듯 2시간 정도를 제외하고는 변호인 조력 없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명 씨 측은 오 시장과 만난 횟수가 최소 7차례라고 밝혔는데요. 오 시장과 만난 날짜, 동석자 등에 대해 검찰에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명 씨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는 기억을 계속 해내고 있으니까 만난 횟수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오 시장 여론조사를 수행해 세부 사항을 잘 알고 있는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도 조사했습니다. 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인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명태균 씨 관련 수사는 오 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 크게 세 가지입니다. 현재로서는 오 시장 관련 의혹 수사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반면 윤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 수사는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명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진 뒤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 순으로 조사를 이어나갈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홍 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의 경우 대구경찰청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기로 했는데요. 검찰은 대구 지역 시민단체가 홍 시장을 고발한 기존 사건을 경찰이 맡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명시 관련 수사가 서울과 창원, 대구, 또 검찰과 경찰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 효율성이나 속도에 우려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창원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른바 친윤 실세로 불린 장제원 국민의힘 전 의원의 비서 성폭력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술자리에 동석했던 장 전 의원 측근을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 중이고 장 전 의원에게도 출석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경찰청은 장제원 전 의원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전 비서의 고소장을 접수해 지난 1월부터 수사를 해왔습니다.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자신의 비서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3차례에 걸친 술자리가 있었고 3차 와인바 술자리에는 장 의원과 피해자, 장 의원의 측근 3명만 있었는데 경찰은 동석했던 장 전 의원 측근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지난주 장제원 전 의원에게도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장제원 전 의원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서자 피해자 측은 당시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성폭력이 발생한 지난 2015년 11월 이후 피해자는 충격으로 몇 달 동안이나 출근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무단결근을 했는데도 장 의원 측이 해고하거나 대체 인력을 구하지 않은 것, 성폭력 사건 때문이라는 게 피해자 측 주장입니다. 또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 해에 다른 부서로 발령났지만 몇 달 뒤 퇴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피해자가 제대로 출근을 못하자 장 전 의원이 불러 현금 2천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줬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장제원 전 의원 측은 대가성 여부를 떠나 금전거래 사실조차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장 전 의원이 피해자에게 그렇게 가면 내 마음이 뭐가 되느냐 전화를 받아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서도 10년 전 문자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앞뒤 맥락이 잘린 것으로 성폭력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 전 의원 측은 경찰 출석 통보에 대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가능한 이른 시일에 나가서 의혹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을 촉발시킨 건 갑작스러운 2,000명 의대 증원이었죠. 그런데 내년도 의대 정원이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다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사실상 후퇴한 건데요. 지난 1년간 국민들이 겪은 불편이 무색하게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그렇다고 의정 갈등의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내년 이후 의대 정원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회. 회의를 마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선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24년도와 같은 3,058명으로 조정하고 2027년도부터는 보건의료기본법상의 의료 인력 휴게 심의의 결정을 반영하여 지난달 전국 의대 학장협의회가 정부와 각 대학 총장들에게 2024년 수준의 정원으로 돌아가자고 건의한 걸 수용한 셈입니다. 개강은 했지만 재학생 90% 이상이 휴학하고 신입생조차 수업에 복귀하지 않자 의대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정부의 어떤 그런 감정이나 자존심 싸움을 할 때가 아니고 어떻게 하든 간에 학생들을 빨리 학교에 복귀시켜서 의료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 학생들을 위해서도 좋고 학부모도 좋고 의과대학도 좋고
국민들에게도 필요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학 총장들이 정원 동결에 합의했고 교육부에 이어 복지부도 공감을 나타내면서 내년 정원은 증원 이전으로 돌아갈 전망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백기투항이 당장 의정 갈등 해소의 실마리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의사협회는 내년 의대 정원보다 24학번과 25학번의 교육대책 마련을 우선시했고 의대생단체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필수 의료 패키지 백지화 등 요구안이 전혀 수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귀할 의사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환자단체들은 의정 갈등 피해를 감당하며 의료개혁을 기다린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1년 동안 그 힘든 상황을 정부가 갖고 있는 그런 정책이나 의지에 응원과 지지를 보내서 견디어온 게 사실이거든요. 환자들은 뭘 위해서 이렇게 견디어온 겁니까? 내일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는 교육부가 이 자리에서 내년도 정원 동결 방침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작년 2월 윤석열 대통령은 돌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선언한 뒤 의료 현장이 마비된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물러서질 않았습니다. 여당도 내내 이를 엄호했지만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탄핵 심판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계속 외면할 수만은 없게 되자 뒤늦게 태도를 바꿨습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22대 총선을 불과 2달 앞둔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은 3,000명 선이던 의대 정원을 2,000명이나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06년 이후 19년간 그대로였기 때문에 더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입니다. 왜 2,000명인지에 대해선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히 논의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사자들은 협의한 적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거듭 협상이나 타협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의료 대란 우려는 현실이 됐고 의료 개혁을 지지했던 민심도 등을 돌리면서 정부 여당은 총선에서 참패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고집을 꺾지 않았고 급기야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처단한다고